3단원 적분의 대단원 학습평가 문제풀이 영상입니다.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이 식을 만족시킬 때 f-1의 값을 구하는 문제고요. 지금 보면은 좌변에 부정적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양변을 미분을 해주면 부정적분을 벗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좌변은 x-1의 fx가 그대로 나오고 우변은 미분하면 x제곱 더하기 6x-12가 되어서 f-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x에 -1 대입하면 -2 곱하기 f-1은 그냥 그대로 -1 다 대입하는 거죠. 6 빼기 6 빼기 12가 돼서 f-1은 6이 나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1번의 답은 4번. 바로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f'x는 3x제곱 -ax를 만족시키고요. f0은 4, f-1은 2일 때 상수 a 값 구하겠습니다. 자, 먼저 fx를 구하려면 적분을 해야 되죠. 얘를 적분을 해야 됩니다. 부정적분을 해주면 x세제곱 -2분의 1 ax제곱 그리고 c값이 나오는데 이 c값을 구하기 위해서 f에 0을 대입하면 0 없어지고 c는 4가 나와요. 그래서 fx는 x세제곱 -2분의 1 ax제곱 더하기 4가 되고요. 여기다가 또 x에 -1을 대입해주면 -1 빼기 2분의 1 a 더하기 4는 2가 나와서 2분의 1 a는 넘겨주면 1 a는 2가 되네요. a는 2. 답은 a는 2입니다. 자, 그냥 부정적분 한 다음에 두 가지 단서 이용해서 c 구하고 a 구하는 문제였어요.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모든 실수 x, y에 대하여 자, 얘를 만족시킨대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분에서 많이 풀던 문제예요. 더함수 활용해서 많이 풀던 문제인데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이제 적분하면서 나오는 건데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뭐 어려울 거는 크게 없는데 먼저 이런 식이 나오면은 이 비슷한 식이 많이 나오죠. 뭐 뒤에 뭐가 더 붙기도 하는데 먼저 x, y에 0 대입하면 x0, y0 대입하면 식을 하나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 얻어놓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f0은 f0 더하기 0이라서 f0은 0이 나와요. f0 더하기 0은 f0이다. 하나 넘겨주면 지워지죠? 하나 지워지면서 f0은 0이 나옵니다. 이 단서 하나 얻고 이제 f'x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f1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문제는 내가 도함수에 활용해서 많이 나왔다 그랬죠. 그때 우리가 f'x를 구해요. 거기서 끝나요. 그 문제는 도함수 문제니까. 이 문제는 반대로 하나 추가돼서 f'x를 구한 다음에 적분을 해서 마지막에 fx까지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 단계만 추가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옛날에 하던 거랑 패턴이 비슷해요. 이 밑에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빼기 fx 이게 바로 도함수의 정의였죠. 도함수의 정의는 계속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성질에 의해서 fx 더하기 fh로 나뉘는 거죠.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빼기 fx가 그대로 있으니까 여기서 fx가 지워지고요. 남은 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가 남는데요. 자, h분의 fh가 남는데 여기서 위에 얻은 단서를 좀 써야 됩니다. 자, h분의 fh만 보면 여러분 이게 뭔가 싶겠지만 여기다가 0을 빼주고 여기다가 f0을 빼주면 우리 0은 그냥 0이고 f0도 0이기 때문에 빼줘도 상관이 없죠. 이 부분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h-0분의 f0 플러스 h 빼기 f0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얘가 바로 f'0이 됩니다. 이건 미분 계수의 정의 0에서의 미분 계수의 정의죠. h가 0을 할 때 h 빼기 0분의 f0 플러스 h 빼기 f0 즉 fx가 f'x가 아니고 f'x가 f'0과 같아지고 얘가 뭐라 그랬어요? 문제에서 뭐라 그랬죠? 즉 카이드 모자인데 여기다 쓸게요.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 와서 즉 f'x는 9고요. 따라서 fx는 9x 더하기 c 여기서 이제 부정적분 쓰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f0이 0인 거 구했으니까 c가 0이 되는 거죠. fx는 9x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f1은 9가 됩니다. 답은 9예요. 9, 2번. 3번 문제. 난이도 3개짜리 문제인데 사실상 옛날 거에서 한 단계만 더 나가는 거예요. 옛날 풀이가 여기까지였다면 여기서 적분하는 것까지만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 9가 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 멈춰놓고 필기를 하세요. 지금 흐름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넘어와서 나중에 풀었습니다. 다음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적분 값을 구하는 문제고, 이 문제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t를 그대로 x로 바꿔놓고 해도 식이 똑같다 그랬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분수로 되어 있는 거 지금 정적분 하는 거 안 배웠거든요. 그래서 따로따로 정적분 못해요. 얘는 따로따로 정적분 하는 거 우리가 몰라요. 근데 우리가 t로 되어 있다, x로 되어 있다 어차피 결과가 똑같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ft를 t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하면은 이 결과는 낮에 f2 빼기 낮에 f1이 되니까 이거에 한 부정적분을 굳이 이렇게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긴 한데 낮에 ft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는데, 이거 x로 하나, t로 하나, 결국에 2 대입한 거에서 1 대입한 거 빼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도 상관이 없다. 둘 다 바꿔야 돼요. 대신 바꿀 거면. 그래서 얘네들은 합쳐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합쳐서 계산하면 x 플러스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얘는 계산을 해주면, 물론 합칠 때 x가 아니고 t로, 얘를 t로 바꿔서 합쳐도 됩니다. 그 부분 체크해 주시고,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면 또 따로 질문하세요. 그러면 약분을 해서 이제 x-1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분을 하고 먼저 정적분 값 구해주시면 1에서 2까지죠? 2 대입하면 2 빼기 2 빼기 1 대입하면 2분의 1 빼기 1이니까 답은 2분의 1이 나옵니다. 얘는 0이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돼서 답은 2분의 1입니다. 자, 이거는 그냥 이거 문자만 바꿔주는 거예요. 얘랑 얘랑 같다는 거. 얘랑 얘가 같습니다. 같아요. 자, 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정적분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절대값이 들어가 있네요. 절대값이 들어가 있고, 절대값만 벗겨주면 돼요. 절대값 벗기는 방법. 그리고 항상 절대값이 있는 상태에서는 적분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절대값을 벗겨야 되는데, 절대값 안에 x가 들어있기 때문에 x가 0보다 작을 때랑 x가 0보다 클 때로 나눠서 우리가 절대값을 벗겨주시면 되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여기 마이너스가 붙는 거죠. 이렇게. x가 마이너스 x로 나오니까. x가 0보다 클 때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절대값이. 절대값이 x에만 붙어있기 때문에 x에 마이너스 붙든가 x가 그냥 나오든가 뒤에 플러스 1은 영향이 없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적분 또 해주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3에서 0까지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0에서 2까지 0 대입하면 0 되고 빼기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 더하기 2 대입하면 4 더하기 2 6 빼기 0 계산해주면 12 더하기 6이니까 18이 나오네요. 18. 답은 3번입니다.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적분은 무조건 절대값을 벗기고 적분을 해야 된다. 절대값을 벗기는 방법은 범위를 나눠서 안에 있는 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정확하게 한 후에 벗겨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함수 fx 극대값 구하래. 이거의 극대값. 여러분, 극대값 구하는 방법이 뭐죠? 극대값 구하는 문제가 오랜만에 나왔는데, 극대값을 구하는 방법은 미분입니다. 미분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하면은 얘를 x로 이제 미분을 하는 거잖아요. x로 미분한다는 기호가 ddx라고 내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기호를 한번 써주면 이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서 내가 얘랑 저기 문자가 같다. 그리고 안에 x가 없다? 안에 x가 없으면 얘 그냥 미분하면 지워진다 그랬죠. 얘 미분하면은 지워지면서 얘랑 없어지면서 안에 게 문자가 x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는 뭐 다들 아는 거고, 모르면은 이제 교과서 적분과 미분의 관계를 참고하거나 아니면 따로 질문을 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니까 도함수가 이렇게 나오고, 우리는 도함수가 0이 되는 걸 찾아야 된다. 왜? 우리 극값을 구해야 되니까. 도함수가 0이 되는 걸 찾으면 x 인수분해를 해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서 x가 마이너스 2와 이게 0이 되는 거는 x가 마이너스 2 또는 x가 3일 때다. 그럼 이제 증감표를 그려서 우리가 극대값을 구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2, 3 x, f', fx. 그래서 우리가 이때 0이 되는 걸 알았고, 우리가 언제 극대값인지는 사실 이거 대입을 하면서 부호를 봤는데, 지금 도함수 최고차항이 양수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차항 양수라는 거
알고 있으면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물론 이거 잘 모르는 학생들은 그냥 마이너스 3 같은 거 대입을 해도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가 나와서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요. 중근이 없는 경우에는 부호가 계속 바뀌죠. 부호가 계속 바뀐다는 거. 따라서 여기는 극소, 여기가 극대입니다. 극대. 문제에서 무슨 값 구하라고 했죠? 네, 극대값 구하라고 했죠. 극대값은 f-2가 되는 거예요. f-2, 즉 여기다가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0에서 마이너스 2까지 3t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1을 더하기 1이 아니고 마이너스 18을 정적분을 하면 이제 극대값이 나옵니다. 극대값이 이건 거 알겠죠? 극대값이 이건 거 알았으면 마지막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되 여기다 대입하는 거 아니고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fx에다가 대입을 하면 그러니까 결국에 계산을 해야 됩니다. 정적분을 적분 먼저 해주고 마이너스 2 대입한 거에서 0 대입한 거 빼면 되니까 그냥 마이너스 2만 대입하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플러스 36 해서 마이너스 14니까 플러스 잠시만요. 마이너스 14 플러스 36 22 나오네요. 22. 극대값은 22가 됩니다. 5번이네요. 극대값은 22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지금 극대값 구하라고 해서 미분을 했고요. 미분을 하면 적분기호가 사라지면서 식이 간단해지고 미분에서 0이 되는 값 찾아서 우리가 극값 구해준 다음에 부호 체크해서 극대인지 극소인지 어디서 극대인지 마이너스 2에서 극대인 거 알았으니까 f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주면 정적분 식이 나오고 이 정적분을 해주면 극대값 22가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답은 22. 다음 7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 부분 다 지울게요. 필요한 사람 위에서 주로 필기 하시고 자, 7번 곡선 x-2의 제곱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도형의 넓이네요. 넓이 구하는 문제인데 교점이 중요하죠.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교점을 먼저 구하면 그림을 먼저 그려도 되는데 교점 구하고 그림을 그려도 되고 그림 그리고 교점 구해도 되고 그림 안 그려도 풀어도 되고 편하게 푸셔도 되는데 일단 교점 먼저 구해 볼게요. 다 넘겨주면 지금 연립하는 겁니다. 두 식을 연립하면 교점이 나와요. x제곱 마이너스 3x는 0이 돼서 x 마이너스 3은 0 교점이 0, 3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0하고 3이 교점인데 교점의 좌표까지 구하라 그러면은 이제 0,4 그리고 3,1 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0,4 3,1 먼저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네요. 꼭지점이 바로 나와 있으니까 그리기가 좀 쉽네요.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고 이게 y는 마이너스 x-2의 제곱 x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x 플러스 4는 그래프가 이렇게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렇게 나와요. 이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부분은 도형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적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냐? 0부터 3까지 합니다. 0부터 3까지. 범위가 지금 0부터 3까지죠? 0부터 3까지고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 빼주면 됩니다. 위에 있는 함수가 빨간색이죠. 빨간색에서 파란색 함수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을 하면 0, 3까지 마이너스 x 플러스 4 빼기 x제곱 더하기 4x 빼기 4 dx 이게 진짜로 계산 마무리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그쵸?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면 이렇게 되고요. 정적분 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1 x세제곱 더하기 2분의 3 x제곱 여기에서 3까지 3 대입하면 27 마이너스 9 더하기 9 2분의 27 2분의 18이랑 2분의 27이니까 답은 2분의 9가 되겠네요. 0을 대입하면 0 되니까 그냥 패스한 거고요. 자, 답은 2분의 9가 되겠습니다. 자, 두 곡선 사이 혹은 곡선과 직선 사이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할 때는 교점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교점이 중요하고 그림 그려서 해결을 했습니다. 다음 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함수 문제 나왔네요. 자, fx의 x세제곱이죠. fx는 x세제곱의 역함수 gx라고 할 때
뭐 1부터 3까지 fx 정적분한 것과 1부터 27까지 gx 정적분한 것 구하라고 했는데요. 역함수 문제는 내가 중다운에서도 하나 풀었었는데 수학 힘책에도 있어요. 그림 그려서 해결을 하라 그랬어요. 그림 그려서 대칭성을 이용해라. 역함수 그래프는 y는 x 그래프 대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x 세제곱을 그려보면 x 세제곱의 그림이 이렇게 돼요. x 세제곱의 그림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x 세제곱. 이거는 그림을 좀 더 확실하게 그릴 필요가 있는 문제니까 다시 그릴게요. 역함수 문제에서 그 상황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역함수 문제는 우리가 그림으로 해결을 하기 때문에 그림을 좀 잘 그려주면 좋아. 이제 칸이 너무 모자른데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다시. 역함수 문제는 그림을 제대로 그려주는 게 푸는데 좀 도움이 될 거고, 이 문제는 좀 숫자가 커지면서 그림이 좀 더 제대로 그려야 할 필요가 있는 문제인데 한번 볼게요. 일단 x세제곱 먼저 그리면은 x제곱 그림이 이렇게 되고요. 그림이 좀 잘못됐어요. 지금. 이게 y는 x. 그러니까 x세제곱을 다시 하나 그리면 이게 y는 x. 그럼 이제 이 역함수는 대칭이니까 x 대칭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겠죠. 지금 보면은 1에서 27이니까 이 부분만 그려도 상관없는데 뭐 이 부분까지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역함수 gx가 되는 거예요. 얘는 fx. 우리는 지금 1에서 27까지 1에서 3, 1에서 27 오른쪽만 보면 돼요. 사실상 이 부분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 좀 지워야 돼요. 이 부분만 볼 거니까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게 먼저 저 교점. 지금 fx는 x세제곱이거든요. fx는 우리가 적분을 할 수가 있어요. x세제곱이니까. 근데 이거의 역함수를 구해보면 알겠지만 역함수는 우리가 적분을 할 수 있는 식이 아니에요. 안 배운 식이라고. 그래서 얘는 적분을 하기보다는 그림으로서 해결을 하는 문제인데 먼저 이 교점의 좌표는 1,1이 됩니다. 네. x세제곱하고 x랑 같아지는 교점을 찾으면 돼요. y는 x와 같아지는 점. 그러면은 역함수와의 교점이 나오고요. 지금 이 문제는 먼저 fx는 1에서 3까지 정적분을 하라 그랬고요. 그리고 gx는 1에서 27까지 정적분을 하라 그랬는데 그림 관계상 내가 좀 3을 한 이쯤으로 놓고 볼게요. 그림이 정확하게 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가 3, 여기가 27이라고 하면 먼저 1에서 3까지 fx를 정적분하는 얘기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얘기인데 먼저 이 부분도 먼저 살펴보면 gx는 1부터 27까지죠. 1부터 27까지면은 범위가 이 정도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상 이쯤으로 쓰겠습니다. 여기가 3, 여기가 27. 실제로 여기 1이랑 3이랑 별로 차이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림이 좀 이상하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차이를 둬버리면은 이제 그림이 더 크게, 엄청 크게 면적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편의상 이렇게 하겠습니다. 글씨가 좀 색깔이 안 좋네. 이렇게 편의상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분홍색 부분을 의미를 우리가 이제 넓이로 생각을 해보면 1부터 3까지 이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분홍색 박스 친 정적분의 값입니다. 이 부분의 넓이가 분홍색 박스 친 정적분의 의미입니다. 그쵸? 그리고 이번에는 이 파란색으로 박스를 칠게요. 파란색 박스 친 정적분의 의미를 보면은 이 파란색 박스 친 부분은 1부터 27까지거든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의 넓이가 이 파란색 박스 친 부분인데 이 부분이랑 넓이가 같은 부분이 이제 대칭성으로 알아보는 거죠. 이 부분이요. 이 부분과 넓이가 같은 부분이 대칭성으로 알아보면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y는 x로 적었을 때 완전히 겹치는 부분. 뭐 파란색이랑 빨간색. 지금 내가 그림을 좀 잘못 그린 거죠. 그림을 좀 더 잘 그리면 좋아요. 그래서 1부터 27까지 파란색 넘어친 부분 1부터 27까지 gx를 정적분을 하면 이 부분의 넓이가 나오는데 이 부분의 넓이를 우리가 y는 x로 접어버리면 이 부분의 넓이랑 같아집니다. 다시 파란색으로 하면 이 부분의 넓이가 바로 이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왜 같아지냐? 대칭성에 의해서. fx랑 gx는 역함수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신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거예요. 저거 적분은 우리가 못해요, 지금 현재. 정적분을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고 대칭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림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파란색 부분과 이 분홍색 부분의 넓이의 합을 구하면 되는데 이 부분 넓이의 합을 구하면 되는데 이걸 보니까 우리가 이 큰 직사각형
이 직사각형에서 뭐를 빼면 된다? 이 작은 정사각형을 빼면 된다. 이 부분을 빼면 된다. 그러면은 파란색 부분과 분홍색 부분 넓이의 합이 나온다. 이거 두 개의 합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답이 어떻게 되냐? 답이 이 직사각형 넓이 구해봅시다. 새로운 색깔로 표시를 할게요. 이 직사각형 넓이는 3 곱하기 27. 3 곱하기 27에서 81이 나오겠죠. 81. 빼기 이 안에 있는 정사각형. 이 부분이죠. 1이죠. 1 빼면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새로운 색깔로 색칠하는 이 부분의 넓이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고자. 그래서 답이 몇이다? 80이 나옵니다. 지금 적분 안 했죠, 우리? 물론 중단원에 있는 역함수 문제에서는 적분을 하긴 했어요. 적분을 했는데 역함수를 적분한 건 아니고 우리가 대칭성 이용해서 좀 간단하게 적분을 했고요. 지금 대단원에 나온 역함수 문제는 아예 적분을 안 했어요. 그냥 대칭성 이용해서 그림 그린 다음에 우리 직사각형 넓이 구한 거예요. 사각형의 넓이로 우리가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역함수 문제는 이제 수학익힘 책에도 하나 더 있지만 그림으로 풀어주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림에서 대칭성을 봐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대칭성 이용해서 같은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끼워 맞추는 식의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답은 80이에요. 80. 이 의미를 지금 그림으로 넓이로 해석을 해서 그냥 넓이를 구해버립니다. 답은 80. 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8초 동안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그래프입니다. 문제가 좀 길어서 한 번에 안 들어오는데 그냥 크게 볼게요. 크게. 자, 지금 먼저 이거는 속도 그래프예요. 8초 동안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요. 속도 그래프를 봤을 때 여러분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해지의 말을 볼게요. 해지는 점 P는 출발 후 8초 동안 운동 방향이 2번 바뀐다 그랬는데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속도가 0이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속도가 0이어야 되고 그 전후로 속도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속도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속도가 0인 부분을 따져보면 처음이랑 이제 마지막인데 처음이랑 중간에 한 번밖에 없는데 처음은 운동 방향 바꾼 거 아니죠. 속도 0에서 시작한 거고 마지막도 운동 방향 바꾼 거 아니고 그냥 멈춘 겁니다. 그럼 중간에 0이 되는 거 4초 후죠. 4초 후를 보면은 속도가 양수였다가 음수로 바뀌어요. 그 얘기는 양의 방향으로 가다가 4초 후에 잠깐 멈춘 다음에 음의 방향으로 방향을 바꿨다는 소리예요. 즉 4초 후에 T4에서 한 번 바꿉니다. 한 번. 뭘? 운동 방향을 한 번 바꿉니다. 그래서 해지 말은 틀렸습니다. 해지는 2번 바꾼다 그랬는데 이 지금 그래프를 속도 그래프를 해석해보면 운동 방향은 한 번밖에 안 바뀐다. 어디서 바뀐다? T가 4일 때 4초 후에 운동 방향이 한 번만 바뀌고요. 다음 미노말 얘기해볼게요. 미노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 P가 출발한 지 4초 후에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 자, 먼저 출발지는 원점이에요. 원점에서 출발한다 그랬죠? 출발지가 원점입니다. 자, 원점에서 출발해서 지금 이 앞부분 4초까지의 부분을 해석을 해보면 양의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속도죠, 속도. 처음에는 0이었다가 속도가 최대 2까지 찍고 다시 내려오면서 0이 되는데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면 이 부분의 넓이가 사다리꼴이죠. 2 곱하기 0이 4. 6이 나와요. 넓이가 6. 그 얘기는 양의 방향으로 6만큼 갔다는 소리예요. 양의 방향으로 6만큼. 6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면 이 부분의 넓이는 이 부분은 다른 색깔로 할까요? 지금 이 부분은 이제 다른 점이 지금 파란색 부분이랑 빨간색 부분이랑 다른 점은 파란색 부분은 양의 방향으로 간 거고 빨간색 부분은 음의 방향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5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음의 방향으로 5만큼 갔다는 소리예요. 넓이 구했다는 건 우리가 적분값 구했다는 얘기고 속도를 적분하면 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파란색 부분의 넓이가 6이라는 얘기는 양의 방향으로 6만큼 이동을 했다. 위치가 양의 방향으로 6만큼 이동을 했다. 빨간색 부분의 넓이가 5라는 얘기는 음의 방향으로 5만큼 이동을 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속도 그래프를 봤을 때 이런 점들을 여러분이 해석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뭐 최종 위치는 플러스 6, 마이너스 6 해서 1이 되는 거고 원점에서 제일 멀 때가 바로 이 양의 방향으로 6만큼 갔을 때예요. 왜냐면은 시작을 원점에서 출발을 했다가
6만큼 갔어. 이게 4초 후. 그 다음부터는 다시 음의 방향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최대 이제 1까지 돌아오죠. 5만큼 돌아왔으니까 이게 8초 후. 그래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4초 후가 맞습니다. 민호 말은 맞아요. 양의 방향으로 가장 멀리 갔을 때가 4초 후예요. 그 이후로는 다시 되돌아옵니다. 음의 방향으로. 그래서 원점이랑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거는 4초 후가 맞다. 민호 말은 맞다. 해석을 좀 잘해야 돼요. 마지막 수진이 전필은 출발한 지 8초 만에 8초 후에 다시 원점에 있어. 자, 이 부분 여기서 내가 설명을 했죠. 오른쪽으로 6만큼 갔다가 왼쪽으로 5만큼 오기 때문에 8초 후의 위치는 원점이 아니고 1이 됩니다. 이거는 이 넓이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넓이로. 수진이의 말이 틀렸다는 것은 넓이로 알 수가 있습니다. 양의 방향으로 간 만큼의 거리는 넓이가 6이고 음의 방향으로 온 만큼의 거리는 넓이가 5이기 때문에 6만큼 갔다 5만큼 돌아와서 8초 후에는 원점이 아닌 1에 위치하게 됩니다. 넓이가 만약에 양의 방향, 음의 방향 넓이가 다 같다면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겠죠. 그래서 수진이 말은 우리가 그래프, 속도 그래프의 넓이로 체크를 해주면 되고 맞는 말을 한 학생은 민호 혼자입니다. 옳게 말한 학생은 민호 혼자. 혜지랑 수진이는 틀렸다. 틀린 이유는 계속 설명을 했죠. 필요한 부분 정리를 하시고 다음 1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함수 fx 나왔고요. 도함수 그래프가 나왔네요. 도함수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다. 함수 fx의 극대값이 8이고 f1이 6일 때 fx의 극소값을 구하여라. 먼저 지금 도함수의 그래프가 좀 자세하게 주어졌어요. 도함수의 그래프를 보면 f'x죠. f'x가 일단 아래로 볼록이고요. 아래로 볼록이고 x축과의 교점이 0과 2라는 걸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f'x의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k는 0보다 크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알 수 있고 그럼 이거를 부정적분하면 이제 fx가 나오는 거죠. 물론 이거를 미지수가 좀 나오겠지만 k도 구해야 되고요. 얘를 전개 먼저 하면 이렇게 되고요. 전개를 하면 전개했고요. 이걸 부정적분하면 2분의 1 k 2분의 1이 아니에요. 3분의 1 kx 세제곱 마이너스 kx 제곱 더하기 c가 되고 문제에서 근데 몇 개 알려줬어요. 함수 fx의 극대값이 8이고 f1이 6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극대값이 어딘지를 먼저 구해야겠죠. 지금 c랑 k 둘 다 구해야 되거든요. fx의 극소값 구하려면 c랑 k를 둘 다 구해야 되고 극대극소는 우리가 원래 미분해서 0 되는 걸로 찾는데 우리 미분한 함수가 여기 있기 때문에 미분해서 0 되는 게 이미 뭔지 알아요. 0하고 2입니다. 0하고 2고요. 부호가 지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죠. 여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죠. 그 얘기는 f0이 극대값이라는 얘기고 f2가 극소값이라는 얘기. 이 부분은 이제 미분해서 배운 걸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프 개형이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는데 여기가 x가 0이고 여기가 x가 2가 되는 거니까 0일 때 극대값 2일 때 극소값이 된다는 거를 도함수의 그래프로 여러분이 해석을 해주시고 그러고 나면 극대값이 8이라는 얘기는 f0이 8이라는 얘기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즉 f0이 8, f1은 6이라는 얘기. 그걸 이용해서 여기서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f0이 8이기 때문에 0 대입하면 c만 남고 c가 8이 되고요. 그럼 fx는 3분의 1 kx 세제곱 마이너스 kx 제곱 더하기 8이 된 상태에서 이제 f1이 6이라는 사실 이용하면은 f1이 6이라는 사실 대입하면은 3분의 1 k 마이너스 k 더하기 8은 6이다. 그러면 우리가 3분의 2k가 3분의 2k 넘겨주면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3분의 2k가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따라서 k는 몇이 되는 거죠? k 3이 되는 건가요? 네, k는 3이 되는 거예요. k가까지 다 구했죠? 그럼 fx를 완벽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fx는 3 대입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8이 됩니다. 완벽하게 fx를 구했다. 자, 마지막으로 극소값은 여기다가 몇을 대입하면 되죠? 2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2 대입하면 8 마이너스 12 더하기 8이니까 답은 4. 극소값은 4가 되는 거예요. 답은 4. 그래서 이 문제는 뭐 도함수의 그래프가 나와 있어서 이 도함수의 그래프 해석하면은 극대가 어디서 극대인지 어디서 극소인지 알 수 있고 문제에서 준 단서로 이제
우리가 부정적분 이용해서 fx를 완전히 구해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극소값을 구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1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정적분한 값이 32일 때 실수 a 값을 구하라. 너무 쉽네요. 이 문제는 우리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니까 좀 더 쉽게 할 수도 있는데 우함수, 기함수 사용해서 좀 더 쉽게 풀어도 됩니다. 여기서는 그냥 풀게요. 자, 이거 적분하면은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여러분 이거 우함수, 기함수 이용하면은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거 따로 체크하세요. 수학영역 일기에서 했던 거. 자, a 대입하면 2a 세제곱 마이너스 a제곱 빼기 마이너스 a 대입하면 마이너스 2a 세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되면서 마이너스 a제곱은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a제곱은 사라지고 계산하면 4a 세제곱이 나옵니다. 지금 정적분 계산하면은 4a 세제곱이 나오고요. 얘가 32니까 a 세제곱은 8. 실수 a 값은 2가 되는 거예요. 답은 2입니다. 이건 되게 쉬운 문제였네요. 11번은 약간 쉬어가는 문제 느낌. 답은 a는 2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정적분 그냥 계산했어요. 근데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y축 대치함수, 원점 대치함수, 무함수, 기함수 이용하면은 좀 더 간단하게 식을 쓸 수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그렇게 풀어도 돼요. 자, 12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2번 문제. 함수 fx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다음 물음을 답하시오. 자, f'x를 구하랍니다. 자, 지금 보면은 fx를 바로 이제 미분하면 좋겠지만 바로 미분을 하게 되면은 x로 미분을 하면 x0 4t 제곱 마이너스 3t제곱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거 없애주려면 사실 x가 이 위로 올라와 있어야 되거든요. 위끝에 x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약간 조작을 해주면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고 0에서 x까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거 위끝이랑 아래끝 바꾸면은 앞에 마이너스 붙으니까 따라서 f'x는 마이너스 4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이 됩니다. 마이너스가 붙어요. 아래 끝에 있어서 바꿔주는 과정에서 마이너스가 한번 붙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 f'x는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f'x는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이다. 2번은 이제 정적분 값 구하는 문제죠. 1에서 2까지 그냥 구하면 돼요. 그냥 단순 계산. 3x 제곱. 도함수의 정적분 다시 구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적분을 하면은 마이너스 x 4제곱 더하기 x 세제곱 1에서 2까지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6 더하기 8 빼기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1 없어지고 답은 마이너스 8이 나오네요. 12번에 2번은 마이너스 8 12번에 1번은 f'x는 마이너스 4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이다. 이 문제는 뭐 우리가 알고 있던 적분과 미분의 관계 정적분에서 위끝에 x가 들어가 있는 경우 x로 미분할 때 사라진다는 거. 이게 이제 아래 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부호 바꿔주면서 마이너스 붙여주면서 위끝과 아래 끝 바꿔주는 거. 이것만 잘 체크해서 구해준 다음에 정적분은 그냥 계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2번다. 예. 오케이, 1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항함수 13번, 14번 두 문제 남았습니다. 자, 다항함수 fx가 뭐 이 세 가지 식을 만족을 시킨대요. 이걸 난이도가 3개로 되어 있는데 사실 3개짜리라고 하기는 좀 쉬운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정적분 마이너스 3에서 0까지 얘를 정적분한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여기서 이게 이제 마이너스 3에서 0까지 fx를 정적분한 값을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합시다. 지금 보면은 얘 그리고 얘 써보면은 마이너스 3에서 1까지 fx dx 더하기 1에서 5까지 fx dx 이어져요.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 1, 1에서 5 이어진단 말이야. 이어지죠? 근데 얘는 0에서 5까지 안 이어져.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를 위끝과 아래끝을 바꿉니다. 위끝과 아래끝을 바꾸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마이너스가 붙는다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 6이 돼요. 위끝과 아래끝을 바꾸면. 그러면 여기다 더하기 5에서 0까지 fx dx를 해주면
이제 범위가 다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3, 1. 그리고 1에서 5. 그리고 다시 5에서 0. 합치면 마이너스 3에서 0. fx dx가 되는 거고, 이게 값이 보다? 얘는 5 더하기 얘는 8. 문제에서 알려줬죠. 마지막으로 얘는 내가 윗끝 아래끝 바꿔서 마이너스 6인 걸 알아냈죠. 그래서 이게 7이 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마이너스 3에서 0까지 fx 빼기 4x를 정적분을 하면 얘는 0에 나눠서 계산을 해도 되잖아요. 마이너스 3에서 0까지 fx dx 빼기 마이너스 3에서 0까지 4x dx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앞에 거는 위에서 구했죠. 앞에 거는 위에서 구한 듯이 7이고요. 빼기 이 뒤에 거는 그냥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3에서 0까지. 7 빼기 0 대입하면 0이고요. 마이너스 3 대입하면은 18입니다. 7 빼기 18. 이렇게 합시다. 0 대입하고 계산 잘못했어요. 0 대입하면 0이고 마이너스 3 대입하면 18. 근데 빼기 18이죠. 빼기 18. 그거 틀렸습니다. 그래서 7 더하기 18이 돼서 답이 25가 됩니다. 자, 마지막 거 0 대입한 다음에 아래 끝 대입할 때 앞에 빼기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0 빼기 18. 그래서 7 빼기 마이너스 18이 돼서 7 더하기 18 답은 25가 됩니다. 그래서 13번의 답은 25입니다. 상당히 쉬운 문제예요. 여기서 윗끝 아래끝만 바꿔준다. 그러면 다음에 이어서 정적분의 성질 이용해서 얘 구하고 4x는 따로 정적분에서 구하고 답은 25. 자, 지우고 마지막 13번 문제 풀 겁니다. 필요한 사람 멈춰놓고 필기 하세요. 자, 마지막 1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상 55m 높이에서 50m/s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하게 위로 쏘아올린 물체의 t초의 속도. 자, 속도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속도식이고요. 자,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그리고 물체가 지면에 떨어질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문제인데, 먼저 최고 높이까지 도달했다. 최고 높이가 도달했다. 지금 물체를 지상 55m 높이에서 이렇게 쏜 거잖아.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지면은 여기고요. 여기가 지면, 여기가 55m. 이 위치에서 공을 쏜 거예요. 공을 위로 쐈습니다.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떨어진다고. 지면까지 떨어지겠죠. 올라간 다음 지면까지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쵸? 이렇게. 지금 어떤 패턴인지 알겠죠? 공을 쏜 건 지면이 아니에요. 시작 위치가 55m예요. 여기서 공을 쐈고, 최고 높이에 도달한 다음에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지면까지 떨어진다. 2번 문제 보면 지면에 떨어질 때 움직인 거니까. 그래서 먼저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는 얘기는 속도가 0인 걸 구해주면 됩니다. 속도가 0. 왜냐면은 쭉 올라가다가 속도가 양수로다가 쭉 올라가다가 속도가 0을 찍은 다음에 다시 음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0일 때가 최고 높이다. 그래서 VT가 이거 같은 경우는 설정상 위로 올라가다가 속도 0 됐다가 다시 위로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상 속도가 0일 때가 최고 높이라고 그냥 보셔도 무방한데 뭐 부호까지 따져주면 더 정확하고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다는 것까지 따져주면 자, VT가 0이다. VT는 50-10t인데요. 얘가 0이다. 그러면 t는 몇이다? t는 5다. 5초 후에 저기 도달할 때 걸린 시간은 5초입니다. 5초. 답은 5초. 5초 후에 속도가 0이 되고 이 얘기는 5초 후에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는 소리예요. 실제로 지금 5 대입하면 0 되고 4 대입하면 양수였다가 6 대입하면 음수가 돼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떨어진다. 5를 기준으로 올라가다 떨어진다. 그래서 1번의 답은 5초 후입니다. 5초까지. 걸린 시간은 5초.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2번 문제. 지면에 떨어질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문제고요. 지면에 떨어졌다는 거는 뭘로 알 수 있냐? 지면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위치가 0이다. 위치가 0이다로 구합니다. 1번이었고. 그래서 2번은 먼저 위치를 구할게요. 위치는 이거 적분하면 돼요. xt. xt는 50t 마이너스 5t 제곱 그리고 더하기 c가 되는데 이 c 값이 처음 위치가 되는 거예요. 55. 이게 바로 55가 됩니다. t가 0일 때 위치니까 55가 됩니다. t가 0일 때 위치. 그쵸? 이게 뭐가 돼야 돼요? 이게 0이 돼야 된다. 그때 t 값을 먼저 구해야 돼요. 이게 0이 됩니다. 이게 0이 되려면 5t 제곱 마이너스 50t 마이너스 55가 0이어야 되고요. 다 우변으로 넘긴 겁니다. 지금 방정식을.
그 다음 5로 나눠주면 t제곱 마이너스 10t-11은 0이 돼서 t-11, t 플러스 1은 0이 되고 t가 마이너스 1 또는 t가 11이 나오는데 t는 시간이니까 마이너스 1 탈락. 즉 11초 후에 지면에 떨어져요. 정확하게 11초 후에 지면에 떨어집니다. 여기 떨어지는 게 11초 후에요. 그러면 그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는 적분을 하라는 얘기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0에서 11까지 뭘 적분해? 속도를 적분합니다. 움직인 거리니까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거 절대값 씌워서 적분을 하면 0부터 5까지는 여러분 이게 양수예요. 지금 내가 아까 5에서 0 된다 그랬는데 올라가다가 양수 그대로 적분을 하다가 5에서 11까지는 음수가 되죠. 음수. 이게 5에서 11까지. 이게 0에서 5초. 여기가 5에서 11초예요. 그래서 5에서 11까지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정적분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밑에다가 마저 풀겠습니다. 좀 줄이고.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지금? 어떤 패턴인지. 따라서 이거 계산해주면 되는 문제인데 이 계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조금 복잡해요. 먼저 얘가 50t 마이너스 5t 제곱 0에서 5까지 더하기 5t 제곱 마이너스 50t 얘는 5에서 11까지. 그래서 앞에 거는 계산이 좀 쉽습니다. 5를 대입하면은 250 빼기 25 곱하기 5니까 125 해서 앞에 거는 125가 나와요. 즉 이 길이가 125라는 얘기인데 뒤에 거는 계산하기가 좀 어려워요. 뒤에 거 계산하려면은 5 곱하기 11의 제곱 5 곱하기 121이죠. 5 곱하기 121 빼기 550 11 곱하기 50이니까 550 빼기 5 대입하면 25 125 빼기 250 이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해도 됩니다. 그럼 125 더하기 얘가 605가 돼서 55 빼기 얘는 마이너스 125니까 플러스 125 해서 계산하면은 305m가 나와요. 즉 총 움직인 거리는 305m입니다. 이게 두 번째 답이에요. 답은 305m인데 이 문제를 이제 조금 더 쉽게 계산하려고 교과서 풀이에는 좀 다르게 나와 있는데 교과서 풀이는 어떻게 나와 있냐? 얘만 계산을 해요. 얘만 계산합니다. 얘만 계산하면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어. 이 부분이죠. 계산이 쉬워요. 125m. 즉 올라간 게 125m. 이게 125m라는 얘기예요. 그럼 내려온 것도 똑같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는 125m 똑같겠죠? 그 다음에 55m가 더 내려옵니다. 왜냐면 우리 시작이 지상 55m 높이니까. 따라서 이걸 이렇게 3개를 더해서 풉니다. 3개를 더하면은 305m 똑같이 답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정적분 계산해도 답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좀 복잡하고 나는 좀 쉽게 풀고 싶다는 학생들은 처음부터 최고 지점까지의 거리는 구하기가 쉬워요. 0부터 5까지 계산이 좀 비교적 쉽고요. 그 다음은 이제 떨어지는 거 똑같고 떨어지는 거리 똑같고 55m가 더 떨어진다. 대신에 이 부분을 빼먹으면 답이 틀릴 수 있으니까 조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5 곱하기 2 더하기 55 해서 답이 305m다 라고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움직인 거리 정의 그대로 풀려면은 0부터 10일까지 절대값 정적분한 걸로 풀어도 상관없고요. 조금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는 1번의 답은 15초 14번의 1번의 답은 15초가 아니고 5초 2번의 답은 305m 되겠습니다. 자, 대단한 문제풀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